고분자 합성은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영어로는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 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약자로 사용할 때는 요렇게 약자로 사용하기로 유팩에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폴리머의 약자가 아니라 폴리머라이제이션의 약자야. 폴리머는 풀네임을 쓰는 걸로 돼 있어. 아무튼 무슨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론적인 과정을 얘기하면은 이 네 가지 종류로 설명이 다 끝날 수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일단 어디션하고 컨덴세이션이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될 거고, 체인 리액션하고 스텝 리액션이 서로 대응하는 관계가 될 거야. 혹시 다른 데서는 얘가 얘고 얘가 얘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분류하는 거하고 아래 방법으로 분류하는 거는 전혀 관계없는 분류 방법이야. 그지? 단지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의 경우는 스텝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디션일 때는 체인 리액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 됐어?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 단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다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원리로 구분을 하는 거야. 자, 아무튼 몇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근데 위에 게 이해하기가 편해. 그래서 많은 책들이 그냥 위에 걸로 그냥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밑에 방법은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에 걸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무튼 좀 얘기를 해보자고. 나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 아무튼 교재,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는 오른쪽에 있는 책을 사용할 거야. 자, 이제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부분에서 폴리머라이제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일단 얘기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여기 트레디셔널리야.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합을 어디션 폴리머하고 컨덴세이션 폴리머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처음, 이 분류 방법은 처음이야. First proposed by 캐로서스야. 그지? 캐로서스가 누구야? 캐로서스는 1930년대 초반에 나이론을 발명한 사람이야. 그치? 그냥 어디 과학 동화나 이런 데 보면 나이론을 우연히, 듀퐁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나이론을 우연히 발명한 게처럼 써 있는데 아니야. 이 캐로서스라는 분은 이미 듀퐁에 가기 전에 아마 하버드였을 거야. MIT인가 하버드인가 교수를 하고 있었어. 그걸 듀퐁에서 모시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나일론 6를 우연히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따로 뭐 이거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땐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자고. 아무튼 캐로서스가 나일론 발명하기 전에 먼저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프로포잘이야. 제안한 게 이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 그지? 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어디션 폴리머라 그러고,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으로 구분을 했어. 이거는 밑에 이제 뭐 설명이 좀 써 있는데 아주 간단해. 일단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부가 고분자 또는 부가 중합. 요거는 폴리머가 아니고 폴리머라이제이션의 경우, 컨덴세이션은 축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면 돼. 뭐냐면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은 그냥 두 개가 합쳐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축합 중합이라고 하는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은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누군가가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example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먼저 폴리에스터가 만들어질 때는 요런 사이클릭 컴파운드야, 락톤이라고 하는 사이클릭 컴파운드가 중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우리가 좀 더 정확히 그리려고 그러면 요게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N몰이 모여서 N몰만큼 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폴리에스터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OH하고 COOH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N몰일 거야. 한번 반응할 때 OH하고 COOH가 반응하면서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에스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앞에 N몰이 있었으면 요게 N몰 생기는 거고, 물이 얼마만큼 빠져나와 N몰만큼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결국 똑같은 폴리에스터를 만들더라도 위에 거는 뭔가 부산물로 빠져나오는 게 없는데 밑에 거는 물이 부산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걸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밑에 뭔가 빠져나오는 걸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이거는 쉽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디션 폴리머, 컨덴세이션 폴리머라는 표현을 빌리면 똑같은 폴리에스터를 놓고 얘는 어디션 폴리머가 될 수도 있고 컨덴세이션 폴리머가 될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따라서 어디션 폴리머, 컨덴세이션 폴리머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를 않아. 아무튼 만드는 과정은 서로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폴리아마이드도 마찬가지로 락탐이라고 하는 사이클릭 컴파운드가 링이 깨지면서, 그걸 영어로는 링 오프닝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무튼 뭐 앞에 N은 붙여주자고 N몰이 돼서 이렇게 돼. 마찬가지 얘기야. NH2COOH라고 돼 있는 놈이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아마이드가 만들어져. 그치? 요거 N이고 요거 마찬가지 N몰만큼 빠져나올 거야. 똑같은 논리야. 쉬워. 1의 9는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고 1의 10은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야. 참고로 이렇게 생긴 물질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긴 물질은 요거는 아민이고 요거는 칼복실릭 애시드 산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 됐어? 우리가 아미노산이 지금 밑에처럼 1의 10처럼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요거 폴리아마이드야. 그지? 요게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캐로서스는 단백질하고 비슷한 놈을 만들려고 하다가 만든 게 나일론 6야. 아마이드잖아. 그지? 왜냐면 단백질은 요 아미노산, 우리가 뭐 필수 아미노산 뭐 이딴 소리 많이 하잖아. 요 아미노산을 갖고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구조는 지금 이렇게 폴리아마이드다라는 얘기야. 뭐 이건 약간 별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지금 이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은 위에 거는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고 밑에 거는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3번은 폴리우레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폴리우레탄은 NHCOO 요게 우레탄 결합이야. 그지? 요게 다 알다시피 아이소시아네이트하고 다이올이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폴리우레탄이야. 마찬가지로 N몰하고 N몰이 반응을 하면 N몰만큼 중합도가 N인 폴리우레탄이 만들어져. 근데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방법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다이아민하고 요건 아실클로라이드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요렇게 생긴 놈하고 마찬가지로 N몰 중합을 시키면 폴리우레탄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구조야. 똑같은 형태의 폴리우레탄이 만들어져. N몰만큼 만들어져. 그지? 그리고 HCl은 EN만큼 여기 지금 E라고 써 있지만 요거 N을 붙였으니까 EN만큼 HCl이 빠져나와. 이건 뭐냐면 얘 하나하고 하나가 반응할 땐 두 몰의 HCl이 빠져나온다는 뜻이야. 마찬가지야. 폴리우레탄 역시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폴리에틸렌이야. 폴리에틸렌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컨덴세이션에 의해서도 빠져나오는 게 있잖아. 만들 수도 있어. 그지? 오른쪽에 그림인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제외하고 얘기하자고.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우리 일단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자고.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한 게 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고 요런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랬는데 일단 위의 방법 어디션하고 컨덴세이션을 분류하는 방식은 일단 고전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갤러서스에 의해서 이건 꽤 옛날 얘기야.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컨덴세이션하고 어디션은 아주 구분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야. 뭐가 빠져나오는 게 있냐 없냐로. 그치? 쉽게 알 수 있어. 그럼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을 보자. 근데 사실은 애매하다고 이게. 뭐가 애매하냐면 이렇게 폴리에틸렌이 있으면 얘가 어디션 폴리머인지 컨덴세이션 폴리머인지 헷갈릴 수가 있고 지금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지금은 못 알아듣겠지만 어디션이냐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중합이 일어나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얻어진 중합체가 얻어졌을 때 부산물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중합되는 과정 그 자체의 메커니즘을 논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야.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자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어디션이냐 컨덴세이션이냐는 중합되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논하는 게 아니야. 결론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합이 되는 과정의 메커니즘은 잘 들여다보면 스텝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라는 거 하고 체인 리액션 체인 그로스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야. 스텝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과 체인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메커니즘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1940년대 알겠지만 플로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고분자의 아버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당연히 이분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 캐로서스는 노벨 화학상을 못 받았어. 캐로서스가 못 받은 이유는 캐로서스는 나일론 6를 발명하고 나서 금방 자살을 했어. 그래서 노벨상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캐로서스는 노벨상을 못 받았고 아무튼 플로리는 이거 말고도
고분자의 용액론, 뭐 기타 등등에서 쉽게 얘기해서 고분자에서 어려운 것들,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전부 이 프로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는 요 스텝 리액션하고 체인 리액션에 대한 얘기를 주로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이 두 개를 구분하게 되면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거는 그야말로 내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설명을 할 생각이야. 자, 일단 책을 먼저 보자고. 책의 스텝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A, B라고 하는 모노머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옆으로 부분적으로 서로 중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일단 이건 넘어가자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식들이 나와. 여기서 뭐 일단 얘기하면 N0라고 하는 거는 모노머의 숫자고 N은 이게 올리고머가 돼 있다 그러면 올리고머의 숫자야. 그리고 여기 써 있지만 P는 리액션 컨버전이야. 그치? 얼마나 반응이 갔냐라는 거고 degree of polymerization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캐로서스의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 degree of polymerization하고 conversion, 리액션 컨버전하고의 관계식을 얘기를 해. 그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한참 뒤에 다시 이 식을 얘기를 할 거야. 이게 스텝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고 체인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걸 뭐 고분자의 중합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면 이니시에이션, 프로포게이션, 터미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무튼 간에 고분자가 중합할 때 라디칼 폴리머라이제이션 또는 아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과 같이 중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일단 넘어가면서 얘기하자. 이게 책에 있는 테이블 1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텝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하고 체인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제대로 고분자 중합을 공부한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 부분을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걸로 할 수 있다면 고분자 중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내가 이 두 가지 중합 방법이야. 중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내 나름대로의 설명하기 편한 방법으로 설명을 일단은 할 생각으로 있어. 이거는 한 학기 내내 그럴 거야. 자, 스텝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건 체인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건 한국말로는 단계 성장 중합 또는 사슬 성장 중합이라는 표현을 쓴대. 지금부터는 나는 고분자를 어떻게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할 거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손을 잡고 쭉 쓴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실제 고분자가 그렇잖아. 그치? 그렇다 그러면 사람 한 명 한 명은 뭐가 돼? 모노머가 되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여기 1000명이 있어. 인간이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줄로 줄을 쓰면
천명이 한 줄로 줄을 쓰는 거야. 천명이 한 줄로 줄을 쓰면 그래서 중합도가 천인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모노모는 1000개가 있는 거고. 그지? 그러면은 요런 손을 잡는 한 번씩 손을 잡아야 돼. 그리고 일단 뭐 여기서는 우리 강강수월래 같은 건 안 하는 거야. 강강수월래 같은 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 줄로 돌아오는 거, 서로 원을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걸 전제로 하자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고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잡는 행위가 일어나야 돼. 그렇잖아. 서로 손을 잡는 행위가 일어나야 돼. 됐어? 그러니까 손을 잡는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명이 있다고 치자고. 됐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줄로 섰으니까 중합도가 이제 천인 고분자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 그지? 그러면 손을 잡는 행위, 즉 반응은 몇 번 일어난 거야? 반응은 뭐 1000명이 1000명 됐으니까 1000번이 아니라 999번의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지?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면은 손을 잡는 행위라는 표현을 내가 앞으로 쓸 거야. 손을 잡는 행위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거는 곧 뭐뭐하고 뭐뭐가 반응을 해서 결국 결합을 하는. 그래서 폴리아마이드면 아마이드가 결합이 형성되는 하나를 손을 잡는 행위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자, 됐어? 이랬을 때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각자 뭐 예를 들어서 장갑을 끼고 있다고 치자고. 장갑을 끼고 있다가 손을 잡을 땐 장갑을 벗고 손을 잡는다. 라고 하면은 고분자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 장갑이 막 널려 있을 거 아니야. 왜? 손을 잡을 때마다 장갑을 빼고 잡아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아까 얘기한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야. 뭐냐면 부산물이 생기잖아. 고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지? 근데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은 그냥 장갑 안 끼고 있다 서로 손잡는 행위니까 굳이 뭐 빠져나오는 게 없는 게 어디션이야. 그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커니즘을 논하는 게 아니야. 얘들이 처음에 장갑을 끼고 있었냐 안 끼고 있었냐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메커니즘을 논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럼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 1000명이 있다. 1000명이 줄 섰으면 되는 거지. 뭐가 그게 메커니즘이 있어? 있어. 1000명이 한 줄로 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 줄로 쓸 수가 있어. 이거를 나는 두 가지, 하나는 민간인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뭐냐면 너희들 1000명 끌고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한 줄로 줄 서. 그러면 어떻게 쓰겠냐? 어떻게 쓰겠냐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을 거야. 그렇잖아.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그래서 뭐 1000명이 있다 둘씩 손 잡고 그리고 뭐 둘이 해서 뭐 4명이 되고 4명 맞아서 뭐 8이 되고 뭐 저쪽에 둘하고 해서 뭐 10명이 되고 뭐 이러고 점점 성장을 하다 보면 1000명이 한 줄로 줄을 쓰는 이그샘플이 생길 거야. 그게 민간인식이야.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뭐 둘 이렇게 뭐 중간에 셋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 처음에. 그지? 그러다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얘네들끼리 한 줄로 쓰면은 이렇게 한 줄로 쓸 거. 요게 민간인식이야. 됐어? 자, 그러면은 막 이렇게 줄 쓰지 이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어떻게? 군대식 방법이 있어. 군대식에서 줄 세우면 어떻게 서? 많이 해보잖아. 많이 지우고 싶은 기억일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줄 쓸 때는 누군가가 기준. 그래. 그러면 거기에 한 명씩 달라붙는 거야.
그지? 그래서 줄을 서. 뭐 이거나 민간인식이나 군대식이나 제일 앞에 손든 사람이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지. 1000명이 줄 쓴 건 똑같잖아. 그지? 1000명이 줄 쓴 건 똑같아. 뭐가 달라? 엄청 많이 달라. 그지? 요거를 같이 놓고 한번 보자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림을 두 개를 겹쳤대기보다도 한 페이지에 넣은 거야. 됐어? 자, 잘 봐. 10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표현을 100명으로 바꾸자고. 됐어? 100명이 있어. 얘네들이 100명이 한 줄로 섰어. 군대식도 마찬가지야. 그지? 굳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그냥 손든 사람이 있냐 없냐 정도지 한 줄로 줄을 쓴 건 똑같아. 그지? 근데 진짜 그럴까? 아니야. 아니야. 자, 중합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도 한 줄로 쓰는데 10분이 걸렸다 그러고 이쪽도 한 줄로 10분 너무 빠른가? 10분이라 그러자. 그지? 10분이 걸리고 이쪽도 줄 쓰는데 10분이 걸렸다고 치자. 됐어? 자, 5분 지났을 때 모노모는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잘 생각해봐. 줄 쓰는데 10분 걸렸어. 얘도 10분 걸렸어. 됐어? 근데 중간에 5분쯤 지났을 때 모노모는 존재해? 안 해? 중간이니까 이 정도로 잡자고. 얘는 민간인식일 때는 이미 모노모가 존재 안 해. 모노모는 초반전에 이미 없어져 버려. 그치? 근데 군대식으로 줄을 쓰면 끝날 때까지 모노모가 남아있어. 그럴 거 아니야. 한 명씩 와서 붙으니까 이게 10분 걸렸으면 9분일 때도 모노모 남아있는 거야. 됐어? 중간에 모노모가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이건 되게 큰 얘기야. 일반적으로 고분자를 만들 때는 온도를 높여주고 그러는 게 유리해.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지? 민간인식으로 고분자를 만들 때는 반응을 그러니까 더 격렬하게 하기 위해서 반응 시작하고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 온도를 막 높여줘. 온도를 높여줘도 되는 이유는 모노모는 없기 때문이야. 근데 군대식으로 줄을 쓸 때는 반응 중간에 온도를 높여줄 수가 없어. 왜? 모노모들이 날아가 버려. 모노모들은 대부분 액상이기 때문에 중합하는 도중에 온도를 높이면 날아가 버려. 이쪽은 온도를 높여도 이미 초반전에 모노모는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야. 아주 그냥 제일 기본적인 얘기만 지금 차이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퀘스천이라고 돼 있으니까 모노모야. 두 번째는 이니시에이터냐, 캐탈리스트냐, 액티베이터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요 이니시에이터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는 개시제야. 그래서 개시제는 어디서 필요로 해? 개시제는 시작하는 거야. 이니시에이터는 군대식에서만 필요한 거야. 누구? 얘야, 얘. 기준라고 되는 놈이 얘가 이니시에이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중합에 개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군대식으로 줄을 쓰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근데 가끔 잘못 표현하는 경우 민간인식에도 개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민간인식에선 개시제가 아니고 사람하고 사람이 손잡으려고 그럴 때 잘 안 잡을 수 있잖아. 그지? 잘 안 잡으려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게 잘 잡기 위해서 촉매나 또는 활성제 같은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손 잘 잡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게시제라고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게시제가 필요한 건 군대식으로 쓸 때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게시제가 되는 거야. 민간인식으로 쓸 때도 옆 사람하고 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약간 촉매작용을 하는 놈들이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어. 그럴 때 이걸 게시제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캐탈리스트 또는 일반적으로 액티베이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그래서 이것 말고도 민간인식과 군대식으로 구분을 해놓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텝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하고 체인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의 비교. 아까 이 표야. 책에 나와 있는 이 표가를 완전히 이해하면 사실 내가 이번 반학기 동안 얘기하려는 거가 결국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한번 내가 설명했던 방식에 의해서 한번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고. 스텝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민간인식이야. 그리고 체인이 이게 군대식이야. 그치? 자, 스텝 리액션 폴리머라,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약간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민간인식으로 쓸 때는 모노머, 올리고머가 반응 전체를 통해서 모노머에서 올리고머로 폴리머로 이렇게 반응 전체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그거에 비해서 군대식은 기본적으로 기준에 한 명씩 붙으면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중합이. 그치? 그 차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약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degree of polymerization은 크지가 않아. 스텝 리액션으로 갈 때는. 근데 체인 리액션인 경우에는 분자량이, 그지? 뭐 중합도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인데 중합도가 클 수 있다, 크다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는 민간인식보다는 군대식이 더 중합 속도가 빨라. 손잡는 속도가 더 빨라. 왜냐면은 아무래도 민간인들은 손잡는 곳이 전부 모노머 각각에 달려 있지만 군대식은 요 이니시에이터라고 하는 놈이 워낙 반응성이 높은 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달라붙는 놈들은 반응이 빨리 가.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것도 살짝 바뀌어야 되는 그림이긴 해. 아무튼 그렇다라는 얘기야. 지금은 그냥 외우는 수준으로 하자고. 그지? 자, 세 번째는 모노머는 빨리 소진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노머는 옆에 있는 놈들하고 지들끼리 손을 막 잡기 때문에 중합이 시작됐을 때 초기 단계에서 모노머는 없어져 버려. 그치? 근데 군대식으로 줄을 쓸 때는 끝까지, 그치? 끝까지 남아 있어야지.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씩 가서 붙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민간인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시제가 필요 없어. 그치? 그리고 같은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손잡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션이 필요해. 당연히. 그치? 그리고 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 아무튼 요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 그 다음에 no termination step이야. 그리고 end group still reactive야. 그치? 그리고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1000명 뭐 이렇게 하면 숫자가 그렇고 100만 명 정도 있다고 치자고. 그지? 100만 명이 있으면 처음에 모노머들끼리 있을 때는 중합 시작할 때는 옆에 있는 놈들도 다 모노머니까 중합하기가 쉽잖아. 손잡기가. 그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손잡기가 쉬워. 근데
얘가 100만 명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지? 한 10만 명 줄 쓴 거하고 10만 명 줄 쓴 게 있으면, 그 10만 명의 제일 끝하고 다른 줄의 10만 명의 제일 끝하고 만날 확률은 극히 드물어. 그렇잖아. 100만 명이 있던 곳에서 처음에야 뭐 옆에 다 손잡을 놈들만 있으니까 같이 손잡고 막 처음에는 잘 가지만 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줄 끝하고 줄 끝이 만나기가 힘들어져. 당연한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합이 끝나질 않아. 왜냐하면 100만 명이 아니야. 우리가 1몰 반응시킨다 그러면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10의 23승계가 한 줄로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결국은 더 이상 지들끼리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끝이 살아남은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 끝하고 끝이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체인 리액션은 끝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죽여야 될 필요가 있어. 그지? 요거는 다음에 어차피 체인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 그지? 그리고 폴리머라이제이션 레이트야. 중합 속도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위에 있는 모노머끼리 서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중합 속도는 스테딜리야. 그러니까 일정하게 줄어든다라는 얘기야. 근데 체인 리액션의 경우는 사실은 얘는 그 이니시에이션 시키는 놈이 워낙 반응성이 높은 놈이어가지고 모노머가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계속 중합이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야. 그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표에 대해서 몇 개는 뭐 외워야 되는 거지만 이 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어. 그지? 이 기본적인 설명은 지금 이 그림이야.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 민간인식하고 군대식으로 설명을 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파생된 이 안에서도 종류가 생기고 막 그래.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책의 순서대로 가면 체인 리액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텝 리액션을 얘기할 거야. 체인 리액션은 기본적으로 요 이니시에이션이 어떤 놈이 이니시에이션을 하느냐, 어떤 화학 구조를 가진 놈이에 따라서 또 몇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이 그림을 갖고 계속 몇 주 설명을 할 것 같아.